창문 밖 풍경이 알록달록해지고 공기는 쌀쌀해지고 어느덧 가을이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프로야구도 프로축구도 이제 결실을 맺을 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그런 만큼 구단도 선수도 더 박차를 가하면서 올 시즌을 마무리하고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선수들의 경우엔 올 시즌을 넘어서 뜨거웠던 커리어를 마치고 은퇴하는 선수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쉬움이 남는 선수도 후회 없는 선수도 있을 텐데요. 오늘은 영광을 뒤로하고 떠나는 선수 모시고 선수 시절 돌아볼까 합니다. 백전노장이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요.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은 분이기 때문에 오늘 더욱 풍성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만나보시죠. 네, 어서 오세요. 네. 지난주 제주 유나이티드에서 은퇴식을 갖고 정든 그라운드를 떠난 조용형 선수 모셨습니다. 먼저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제 은퇴한 지 딱 이틀 된 따끈따끈한 백스 조용형입니다. 네, 녹화 시점으로 이제 이틀 전에 은퇴식을 발효한 조용형 선수인데요. 제가 예전에 제주 담당 할 때 한창 이제 뛰고 있었는데 세월이 벌써 10몇 년이 지나서 은퇴까지 했는데 세월이 참 쏜살 같죠? 그러게 말이에요. 제가 아직 은퇴한 지 정말 엊그저께 같은데 아직도 생생한데 벌써 프로에서 15년 동안 생활을 했습니다. 그렇게 은퇴식이 또 엊그저께 열렸는데 감회가 되게 새롭네요. 은퇴식 때 보니까 전광판으로 영상 편지도 딱 띄워주시던데 기분이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동안 선수 생활이 이렇게 주마등처럼 지나가던가요? 원래는 제가 축구를 벗은 지 2019년 겨울에 축구를 벗었는데 원래 은퇴식이 더 빨리 열렸어야 되는데 뭐 코로나 때문에 관중도 경기장에 찾아오지 못하고 이런 상황에서 은퇴식이 좀 미뤄졌는데 그래도 그걸 잊지 않고 이렇게 제주 구단이 은퇴식을 마련해 줘서 저는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바로 은퇴식을 했었으면 좀 약간 가슴이 먹먹했을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렇게 은퇴식이 열려서 좀 무덤덤한 생각을 좀 많이 가졌습니다. 지난 토요일에 은퇴식을 했고 그러면 이제 경기를 마친 게 2년 전쯤이니까 그 사이에는 어떻게 지내셨어요? 2020년은 뭐 원래는 제가 생각했던 건 축구를 그만두면 정말 쉬는 게 힘들 때까지 한번 쉬어보자라는 게 제 생각이었어요. 근데 이제 1년이 지나고 나니까 쉬는 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좀 지도자가 가져야 할 그 라이센스 이런 거를 많이 따려고 노력을 했고요. 저의 모교인 부평동 중에서 좀 재능 기부 차원으로 어린 선수를 지금 좀 지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도자 생활 모교에서 시작했다고 하셨는데 지도자를 해보니까 적성에 맞는 것 같나요? 아니면 진짜 선수 생활하는 게 더 낫던가요? 선수가 더 편하고 축구가 더 직접 뛰는 게 더 편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선수 때는 자기 것만 하면 되는데 이제 지도자가 됐을 때는 모든 선수를 이제 관리하고 또 코칭을 해야 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많이 배우고 있고 또 제가 이제 가진 프로그램을 이제 어린 선수들한테 좀 하면서 좀 어느 정도 보람을 좀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도자 해보니까 지금까지 본인을 지도자했던 감독 코치님들 힘들었겠구나 하는 생각도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 그런 감독 코치님이 잘 참았구나. 나 이런 실력을 보고서 뭐 그런 생각도 좀 들던가요? 네, 많이 요즘에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어린 선수가 좀 다 성향이 다 틀리다 보니까 제가 무슨 프로그램을 시켜도 막 장난치고 웃고 이런 선수들이 많더라고요. 이제 그런 선수들한테 이제 막 화를 낼 수도 없고 그런 선수를 이제 어떻게 이제 잘할 수 있게 만드는가를 고민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렸을 때나 이제 축구 선수를 할 때 이제 감독님이나 코치님들이 많이 고생을 하셨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용형 선수 모시고 얘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제가 간략하게 이력을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2010년 남아공 월드컵에서 한국 축구가 사상 첫 원정 16강 진출 쾌거를 이뤄냈는데 그때 당시에 주전 중앙 수비수로 조별리그 3경기와 16강전까지 모두 활약을 했습니다. 이제 그때 그 선수구나 하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남아공 월드컵이 본인의 최전성기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나요? 축구 선수의 꿈인 월드컵에 좀 나갔고 또 이제 K리그에서 저희 제주 유나이티드가 계속해서 1위를 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최고의 전성기가 2010년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남아공 월드컵 하면 박지성 선수의 그 풍차 세리머니 그리고 같은 중앙 수비수인 이정수 선수의 해발슛 그리고 기성용 선수의 택배 크로스 뭐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는데 내 거는 요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뭐 있을까요? 되게 조용한 성격이라서 뭐 튀는 걸 별로 이렇게 좋아하는 성격은 아닌데 지금 월드컵이 끝나고 제가 네이버를 봤는데 조용형 엉덩이라는 그런
랭크가 떠 있더라고요. 네. 그게 이유가 뭔지 봤더니 제가 그때 당시 우루과이전에서 태클을 한번 했는데 바지 쇼트가 좀 이렇게 아, 내려갔어요. 위로 올라와가지고 올라갔어. 엉덩이가 살짝 미쳤나 봐요. 그래서 그게 이제 랭크에 올라와서 좀 당황스러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당시 조별리그에서는 아르헨티나와 맞붙었잖아요. 지금은 네. 이제 고인된 마라도나 감독이 이끄는 아르헨티나 그리고 메시 선수도 상대했잖아요. 이들과 딱 맞닥뜨리니까 뭐 이렇게 표정 관리는 뭐좀 중얼하게 했는데 혹시 뭐 다리가 후들거리거나 뭐 그러진 않았나요? 선수들 월드컵 나가면 굉장히 그런 거를 솔직히 많이 느낀다 하더라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첫 경기인 그리스전 때 저희가 2대0으로 이기는 바람에 네. 모든 선수들이 자신감이 하늘을 찌르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르헨티나에 분명 뭐 메시나 좋은 선수들이 굉장히 많았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보자라는 생각을 갖고 했는데 그때 느낀 거는 이제 정말 세상에는 축구를 잘하는 선수들이 굉장히 많구나. 나 내가 제일 잘하는 줄 알았는데. 예, 그게 좀 어느 정도 한계를 좀 느꼈던 경기가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메시 선수는 아직도 뛰고 있잖아요. 뭐 네. 정말 전설적인 선수가 됐는데 딱 맞닥뜨렸을 때 상대 보니까 어떻던 거야 당시에? 굉장히 그때 당시에도 굉장히 잘하는 선수였고 지금 또한 굉장히 잘하는 선수인데 그 선수만 잘하는 게 아니라 뭐 주위에 뭐 테베지 선수나 디마리아 선수나 뭐 이런 선수도 이가인 선수나 이런 선수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 명을 그 메시 선수를 막는다고 해서 또 다른 선수들이 또 공간이 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고 또 더 당황스러웠던 거는 후반 한 37분 되니까 이제 아구에로 선수가 교체해서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제 아르헨티나의 스쿼드가 정말 대단하다는 걸 또 한번 정신 못 차리게 하는구나. 네, 또 한번 느꼈던 경기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곤살로 이과인 선수에게 해트트릭을 당시에 허용을 했었잖아요. 수비수로서는 정말 분한 일이 아닐 수 없을 텐데 그래도 이렇게 세계적인 선수들을 경험하면서 스스로도 좀 성장했다 이렇게 느끼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모든 선수가 그런 것 같아요. 큰 메이저 대회를 한번 하고 오면은 K리그에서 경기를 할 때 정말 편하다는 얘기를 저도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월드컵을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이제 세계적인 선수들과 이렇게 경기를 뛰고 난 다음에 한국에 와서 K리그를 뛰는데 K리그 템포가 좀 많이 늦다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쉽게 플레이를 했고 또 성적 또한 굉장히 좋았던 시즌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시 조효영이라는 수비수가 이제 월드컵에서 좀 될까 뭐 이런 사실 의문도 사실 있었던 게 사실인데 이제 다 해소시켰죠. 신장이 183cm, 중앙 수비수로는 좀 당시로서는 좀 작은 편이었는데 국제 무대도 좀 경험이 많은 편은 아니었고요. 그래서 더욱 부각된 게 영리한 수비를 한다. 조용히 형은 영리한 수비를 많이 한다. 이런 게 좀 강조가 됐었는데 뭐 어떤 비책을 마련하고 본인에 따라서 그래서 좀 월드컵에 나서게 됐는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은 제가 파이터형 수비는 아니기 때문에 저의 파트너인 그 당시 정수영이 좀 많이 앞에 나가서 상대 공격수와 싸워주고 저는 좀 커버 플레이를 많이 하는 식으로 이렇게 플레이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부분이 미리 좀 판단해서 그 길목을 차단하고 이런 거기 때문에 그런 거에 좀 중점을 두고 플레이를 했고 또 주위에 뭐 두리 형이나 영표 형 이런 형들이 많은 도움을 줬죠. 뭐 그래서 저는 그냥 묻어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단했던 국가대표 시절 얘기해봤고요. 지금부터는 소속팀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남아공 월드컵을 다녀오고 나서 그야말로 정말 주가가 폭등했습니다. 제주 시절이었는데 해외에서 정말 러브콜이 쇄도를 했거든요. 이제는 다 지난 얘기니까 그때 당시에 어느 국가의 어떤 리그에서 이런 팀들까지 나에게 오퍼를 했었다. 좀 밝혀주실 수 있나요? 저도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뭐 프랑스나 영국이나 뭐 터키나 이런 쪽에서 계속해서 얘기가 에이전트를 통해서 들어왔었는데 계약이 성사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 구단과의 관계도 있고 구단과의 이적료 관계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서 좀 시간이 지체되고 그러다 보니까 좀 계약까지 성사가 안 됐던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좀 많이 아쉬운 시간들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적할 당시에는 저 한창 이제 제주 담당으로서 취재할 시기였는데 결과적으로 카타르의 알라얀 클럽으로 이적을 했습니다. 좋은 선택이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유럽이 아니었는데. 어떻게 보면 저에게는 이제 부를 안겨줬던 팀이기 때문에 네. 지금 생각해 보면은 잘한 판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경제적인 면이 배제가 됐다면은 거기에 선택한 거에 있어서는 좀 약간 아쉬움이 있죠. 상황이 제가 이렇게 결정한 거고 또 그런 거기 때문에 지금은 후회는 없습니다. 이적 당시에 좀 계약 내용을 놓고 팬들이 좀 의아한 점들이 좀 있었습니다. 좀 설명을 드리면
알라엔에서 먼저 2년을 뛰고 난 다음에 이제 2년 그 후에 2년은 자매 구단인 스페인 말라가로 이적하는 조건이었다라고 당시에 밝혔었는데 그런데 결국에는 알라엔에서 2년이 아니라 4년을 다 뛰어버렸습니다. 스페인 말라가로 못 갔는데 그래서 팬들이 이거 말라가로 가는 건 사실 헛소문 아니었냐 이런 얘기도 많이 있는데 좀 해명을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제가 뭐 인터뷰를 하면 무조건 이 질문이 계속 나오는데 그때마다 하는 얘기는 제가 계약 당시에 그 말라가에서 온 그 계약서를 보고 계약을 했어요. 에이전트 통해서 직접 보고 2년 있다가 가는 걸로 이렇게 계약을 했는데 카타르에 있는 알라얀 구단주가 이제 말라가를 갖고 있는 구단주였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재정적인 문제로 줄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말라가에 손을 떼는 상황이 오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만약 무리하게 이렇게 갈 수도 있었지만 이제 이 카타르 구단에서도 저를 굉장히 남아주길 원했던 상황이고 또 연봉도 그 전에 받던 것보다 더 많이 준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물론 이렇게 가가지고 게임을 바로 뛰면은 바로 갈 수도 있는데 불확실했어요. 가서 게임을 뛰지 못하는 상황도 올 수 있기 때문에 좀 고민을 많이 하다가 에이전트랑 이제 가족들이랑 상의를 하고 이제 카타르에 남는 걸로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됐죠. 불을 남겨줬으니까. 그렇죠. 은퇴하고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이렇게 어린 나이에 축구를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직업이 많이 없더라고요. 근데 그렇죠. 이제, 예, 그런 면에서 이제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게 아닌가.